양요증이란 말 그대로 밤야, 오줌요로 이루어지는 증상입니다. 즉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는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 다 양요증으로 진단을 내리냐? 그렇진 않고요. 보통 정상적으로 배뇨 조절이 기대되는 만 5세 이후에 적어도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자기 뜻과 관계없이 오줌을 싸게 될 때, 그때 양요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문헌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신양 부족이라고 해서 선천의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비폐기여라고 해서 인체 내 수액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경울열이라고 해서 또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양요증의 원인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간 단요, 즉 밤에 요가 많이 생성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수면 중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광의 기능이 장애가 될 때, 즉 또래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방광의 용적이 너무 적다거나 혹은 배뇨근이 과다 활동을 한다거나 또 과민성 방광인 경우, 또 변비가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중 각성장애가 있는 경우, 즉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다가 요가 마려우면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미숙한 경우에 자다가 못 깨고 그냥 오줌을 싸버린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각성 중에 각성을 담당하고 있는, 수면 중에 각성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핵에 이상이 있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차성 양요증과 2차성 양요증이 있는데요. 1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생물 유전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장 쪽에서 걸러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방광에서 요를 담아두고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면 중 각성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중추가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은 자다가 깨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요를 방요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숙한 것은 바로 각성과 관련되는, 수면 중 각성과 관련되는 신경핵의 이상과 관련이 되는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신장에서 걸러주는 쪽, 즉 원료를 걸러줬다가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거의 한 99%를 재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못할 때, 즉 분비가 감소되는 현상이 생길 때는 원료가 과하게 분비가 되고 충분히 재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요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담아두지 못하니까 야간에 단요가 생겨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방광의 문제라면은 또래에 비해서 충분한 그 방광 용적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원료를 담아두지 못하면 당연히 지리거나 싸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줌을 누게 될 때 배뇨근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줌이 조금씩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배뇨근 활동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과민성 방광, 즉 방광 자체가 너무 과민해 가지고 사소하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작동이 돼버리면 역시 오줌을 싸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변비가 있으면은 방광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양요증은 일단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성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가리는 거, 양요를 못 가리는 경우를 1차성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모든 종류의 양요증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성은 6개월 이상 잘 가리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못 가리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류로는 단일성과 복합성이 있는데, 단일성은 밤에만 자다가 못 가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합성은 낮에도 주간 배뇨증이라고 해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요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우선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수분이라고 물뿐 아니라 음료를 모두 적정량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저녁에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소변을 참는 훈련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힘이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역시 너무 흥분하는 것, 낮에 흥분하는 것, 혹은 또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또 권장되는 음식이 있다면은 보통 이제 당근 같은 거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다든가, 은행 알 같은 거를 자기 전에 30분 전에 좀 구워서 한 5알 정도씩 이렇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쑥을 된장찌개 끓일 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게 잘 먹고 양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이나 쑥이나 은행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음식인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좀 따뜻한 성미가 있습니다. 요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쑥에는 정유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남자아이가 있는데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원래부터 좀 소심한 아이인데다가 학교에서 좀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겪게 되고, 특히 또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밤에 소변을 지리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거의 차도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차성 양요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치료 중에 있긴 한데 아이가 워낙 소심한 아이고 또 이제 불안에 취약한 아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어머님이 특히 이제 너무 아이한테 닥달하거나 혼내지 말고 가능하면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양요증은 보통 아이들한테서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 사회성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양요증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치료 동기의 유발, 또 이제 특히 벌을 많이 주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은 반드시 특히 부모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1차성 양요증이었습니다. 즉 원래부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실제로 모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했을 때도 역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차도가 없었고요. 하지만 7개월 차부터 조금씩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1년이 되어서 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일단 한약 치료가 제일 주된 치료였고요. 소변이 밤에 많이 생성되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제와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도와주는 쪽에 그런 약제를 같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원해서 침구 치료를 병행하고 또 기타 기공 훈련 등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군데 치료를 안 해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봐도 뚜렷한 효과가 없고 하니까 참 답답한 심정으로 많이 오시는데, 일단 부모님들께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지해 드리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양요라는 것은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100명 중에 1명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요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타겠죠. 그런 분들은 더 이제 지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요증이 드물지 않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차성 양요증, 즉 태어나서부터 계속 못 가리는 경우에 양요증은 2차성보다도 훨씬 치료하기가 힘들고요. 밤에만 못 가리는 것보다는 낮에도 못 가리는 복합성 양요증이 치료하기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좀 산만하고 또 주의력이 결핍되는 이런 ADHD 아동이 양요증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놓이는 아이들,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은 또 치료하기가 힘들고, 또 지능이 높은 아이보다는 낮은 아이들이 치료하기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누가 오줌을 쌌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머리에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을 받아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혼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요증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아이 스스로
받는 어떤 그런 위축감이 굉장히 심지어 위축감이 크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픈 아이를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 어른들은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